그들을 찌질하게 만드는 법, 그들을 쪽팔리게 만드는 법. 저는 이 방식으로, 그러니까 밈 대 밈으로 대응하는 또 부위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의 영역에선 이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됩니다. 법과 제도. 그렇죠. 권력이 전반적으로 밀어붙이는 방향에 의해서 쫓아가게 만들어야지 이들을 설득해서 우리 권력을 지지하게 만드는 방식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특정한 가치관의 바탕을 둬서 논리체계에 의해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경쟁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로 깨지지도 않고 논리로 깨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가치관으로 않아. 깨지지 않습니다. 맞아. 그건 확실하더라고. 이거는 심리와 문화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형성된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가 뭐냐면 빼빼빼빼빼 이거 하고 싶은 태도예요. 맞아. 이들은. 그러면 이 하고 싶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대응을 하게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는 몽둥이를 드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몽둥이는 저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몽둥이를 드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이놈들이 아주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아.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2030을 극우로 몰아야 마음이 편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 어려서 그래. 세상을 몰라서 그래. 누가 뒤에서 세뇌한 거야. 기성세대가 신세대를 이해하지 못할 때 가장 자주 꺼내는 말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전후 세대는 산업화 세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산업화 세대는 민주화 세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주화 세대는 다시 지금의 2030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우면 공부를 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 단순화합니다. 설명하기 힘든 현상을 그냥 납작하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요즘 민주당 주변의 일부 스피커들이 2030 세대를 바라보는 태도가 그러합니다. 2030이 민주당을 비판하면 극우화됐다라고 합니다. 불공정 위선을 지적해도 일배 문화에 젖었다라고 합니다. 선거 과정의 문제를 따지고 참정권을 요구하면 음모론에 휘둘린다라고 말합니다. 음모론. 그 원흉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2030 안에도 극단은 있습니다. 혐오도 있고 왜곡된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을 비판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 세대의 정치적 선택 전체를 극우, 세뇌, 일배 같은 말로 묶어버리는 순간 분석은 사라지고 낙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는 상대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부 민주당 스피커들은 설득보다 판정을 먼저 합니다. 너희는 틀렸다. 너희는 오염됐다. 너희는 조작됐다. 이러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들도 n분의 1의 표를 갖고 있습니다. 40, 50 세대를 주요 청취층으로 삼는 방송 진행자들, 김어준 씨나 최욱 씨 같은 장외 스피커들은 이 점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들의 청취자에게는 시원한 말일지 몰라도 그 말이 민주당 바깥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민주당에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수 언론만 보고 움직이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에만 끌려다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는 불공정, 취업과 주거의 불안, 젠더 갈등, 입시와 채용의 위선, 정치권의 내로남불을 자기 언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편향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성실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어제 김민석 총리 보셨죠? 경청하는 태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 없이 극우화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민주당은 그들을 설득할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하는 그런 젊은이들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들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 태도가 과거와 너무 닮았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권위주의적 어른들은 민주화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간첩에게 물들었다. 좌경 의식화됐다. 지금 일부 진보 스피커들이 2030 세대를 향해 말하는 논리 어떻습니까? 너희는 국정원 심리전에 당했다. 일배 문화에 세뇌됐다. 표현은 달라졌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젊은 세대의 문제 제기를 하나의 독립된 정치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저 누군가에게 조종당한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낡은 정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몽둥이질을 해야 한다고요?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요? 민주당은 정말 2030 세대에게 지지를 받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2030 남성은 민주당을 불신하는가? 왜 공정이라는 말이 민주당의 언어가 아니라 반민주당의 언어처럼 들리게 됐는가? 왜 위선을 지적하는 젊은 유권자에게 민주당은 설득 대신 훈계를 하고 있는가? 낙인을 찍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면 답은 뻔합니다. 2030은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층과 2030 세대가 결합하는 이른바 세대 포위로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선거가 끝난 뒤 말하겠죠. 왜 졌을까? 하원기 소장이 많이 불려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얘기해봐야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일배화됐다. 저 극우가 됐다. 이래야 속 편한가 봅니다. 예. 정당은 자신을 찍지 않는 유권자를 욕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떠난 유권자의 이유를 직시할 때 성장합니다. 2030을 극우로 몰아붙이는 것은 민주당을 위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을 더 좁은 방 안에 가두는 말입니다. 그 방 안에서는 박수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 밖의 세대는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젊은 세대가 모두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만은 실제합니다. 그들의 분노도 실제합니다. 그들의 표도 실제합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그 실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2030을 이기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다음 선거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젊은 애들이 뭘 몰라서 그래 라는 한숨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아주 단순한 태도입니다. 먼저 듣는 것, 그리고 자기 잘못부터 고치는 것, 그것이 정치의 출발입니다. 뉴스공장 매불쇼 맹성하기 바랍니다. 뭐 그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만.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액토라는 크기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어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어온 야채수. 방금 영상 보셨죠? 에비앙급 천연 미네랄을 품은 경도 200 이상의 제주 용암 해수, 여기에 100% 제주 유기농 야채를 진하게 우렸습니다. 사실 제가 핏대 세울 때마다 속 다 버리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속을 싹 다스리는 든든한 무기를 찾았습니다. 바로 늘어온 야채수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꿨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김용민 브리핑 켜실 때 속 쓰린 커피 대신에 늘어온 야채수 한 포 딱 뜯는 게 우리의 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몸 가벼운 게 다르다. 할인 더 안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가볍게 딱 한 박스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1,800원이면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합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늘어온 야채수 검색하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브리핑은 늘어온 한 포 뜯으면서 함께 하시죠.